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 주식 투자로 힘든 시간을 먼저 겪었던 저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이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6월 19일 토요일자 이 기사,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났습니다. 미천 적은 어린 남자일수록 주식 투자 못한다. 참 제목도 잘 뽑죠. 이 내용을 보면은 최근 이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이 4개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투자자 20만 4,004명 이런 거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4개 증권사 중에 3개 증권사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네요. 코로나로 급락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온 그런 시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3월부터 6월까지 이 시기에 이제는 주식 투자로 돈 버신 분들 상당히 많다는 뭐 뉴스도 있었고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단기간에 코로나로 급락 이후에 또 단기 급등하는 매우 좋은 그런 시장 환경이 갖추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 자료를 통해서 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투자자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42%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가 됐다. 10명 중 4명은 손실을 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시기에. 심지어 이것은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들 10명 중 4명이 손실을 봤다는 것이고, 신규 투자자로 구분을 해봤을 때 60% 이상의 60%의 신규 투자자는 손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손실이라는 것이죠. 야, 무슨 소리냐? 작년 시장이 얼마나 좋았는데 여기저기 다 돈 벌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자본위원회에서 이러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러한 왜 이렇게 손실이 났는가 그것을 분석했더니 이 거래 회전율, 일중 거래 비중, 종목 교체율, 거래 회전율, 그렇죠? 얼마나 많이 샀다 팔았다 했느냐, 그리고 거래 비중, 얼마나 자기 자금을 한 번에 들어가고 한 번에 나오고 뭐 얼마만큼 쪼개서 샀느냐, 종목 교체, 그렇죠? 이 종목 샀다 저 종목 샀다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거래 회전율과 일중 거래 비중, 종목 교체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과도한 거래, 당연히 수수료와 세금, 거래 비용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이 분산 투자 효과 자체도 매수하는 것이 힘들겠죠. 그렇죠? 특히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연령대 나이가 어린 남성의 소액 투자자가 저조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즉, 이 분류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단타 매매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이가 어린 남성들의 소액 투자자, 뭐 20대든 30대 초반이든 투자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으로 수익금을 높인다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급등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단타성으로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단타 매매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편으론 이해도 됩니다. 그렇죠? 뭐 100만 원대, 뭐 1000만 원 미만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다 보면 뭐 1%, 2% 올라도 큰 금액 수익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다니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단타 매매를 하지만은 또 잘 잡으면 수익금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워서 그렇지. 이 결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나타나는 것이겠죠. 회전율이 높고 거래 비중이 높고
종목 교체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 단타 매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매매는, 이 단타는 배우는 것, 이론적인 것, 이런 유튜브든 뭐 주식 책과 관련된 내용이든 카페에 있는 뭐 어떤 내용이든 배우는 것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 이상의 부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타 매매 많이 공부를 할 때 뭐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재료를 공부를 하게 되죠. 이 종목이 또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강한가. 그렇죠? 재료의 시장 파급력과 또 이 재료가 지속성, 얼마나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 많이 공부하죠. 그리고 저것이 바로 계속 바뀌는 현재도 앞으로도 주식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재료. 재료만 좋으면 차트가 망가져도 그냥 오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죠. 가장 단타 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차트가 바로 일봉과 분봉 차트가 되겠죠. 그렇죠? 일봉 차트와 분봉. 또 이것을 또 세분화 한번 시키면은 차트를 봤을 때 뭐 이평선, 캔들, 뭐 거래량.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눌림목 매매도 해볼 수 있을 거고 이것을 지지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돌파, 뭐 저항, 이평선이든 캔들이든 저항 부분을 이겨내는 것. 그거는 우리 돌파 매매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거래량 같은 경우도 그렇죠. 손바뀜이 일어나려면 상승할 때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져줘야 되고 그래야 기존 보유자들과 신규 매수자 간에 활발한 손바뀜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한 번의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땐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그래야 세력들이 뭐 빠져나가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호가창도 공부 많이 하시죠. 그렇죠? 호가창은 뭐가 있을까요? 뭐 물량 배열. 그렇죠? 뭐 매도의 물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매수에 얼마만큼 물량이 있느냐. 그렇죠? 뭐 매수 물량이 적어야 뭐 올라간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공부하게 되고 뭐 특정 가격대에 물량이 뭐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물량 배열도 있을 것이고 또 호가창으로 봤을 때 체결 속도 그렇죠? 체결 속도, 체결 뭐 강도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공부도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강한 종목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안 준다. 체결 속도가 빨리 매수세가 매도 물량 잡아먹으면서 그냥 안 달라서 쭉쭉 올라가는 것. 그렇죠? 속도도 봐야 되고, 체결 강도, 체결 물량. 매수하는 물량은 만주, 이만주, 큰 손들의 물량이 덥석덥석 들어오고, 매도 물량은 뭐 천주, 이천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 우리가 좋은 종목, 단기간 오르는 종목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재료, 뭐 차트, 호가창. 일단 뭐 큰 틀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단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 단타 매매, 이러한 이론적이고 이러한 뭐 실전적인 부분을 많은 영상과 책을 통해서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 이외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단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감각적인 부분,
필수라는 것입니다. 감각. 야, 감각이 도대체 뭔데? 그렇죠? 뭐 어느 유튜브 봤더니 단타매매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설명하는 내용 보면은 다 이해가 되던데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잡아놓고 자 여기서 하락에서 그렇죠? 뭐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상한가를 뭐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물량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그렇죠?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러고 나서 다시 뭐 정고점을 돌파할 만한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느냐 또 거래 터지고 또 조정 나올 때 물량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고점에 주가가 와 있을 때 이런 데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를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빵 점점 터지는 거래량의 크기가 올라가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이해 가죠. 일봉 차트로 이해는 당연히 됩니다. 뭐 분봉 차트를 한번 봤을 때도 1분봉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이 뭐 마감하고 갭을 띄었는데 밀렸다가 갭을 시초가를 이기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강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1분봉 뭐 22평선을 눌림목으로 1차 매수 구간 매수만 잘했어도 여기서 뭐 8% 8%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1분봉 22평선 2차 눌림목 구간 여기서만 잘 매수했어도 뭐 12% 상승 나온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저런 내용 방금 제가 일단 간단히 이 종목을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다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뭐 돌파도 나오고 분봉의 눌림목에서 또 오르고 그 자리도 상당히 쉬워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저도 이 단타 매매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잘 맞고 어떤 종목은 잘 안 맞고 나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계좌가 조금씩 줄어드는 내 금액 자체가 손실이 조금씩 커지는 손실이 커지다 보면 또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그런 무리한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이 감각적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부분을 야 이거 경험을 쌓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 종목 저 종목 오랜 시간이 통하면은 물론 경험이 쌓이면 감각적인 부분도 자기 자신이 알게 모르게 쌓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경험이 10년, 20년, 30년 됐다고 해서 단타 매매 잘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저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본성. 야, 무슨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본성까지 나오느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성향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성향 자체가 조급하고 급하면은 이 단타 매매에서 조급함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쥐약이잖아요. 최악의 적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또 냉철하고 차분하게 또 자기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단타 매매를 하시더라도 원칙을 세웠으면 그것을 잘 지키겠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단타 매매는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이고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감각적인 부분, 그렇죠. 이 경험적인 부분, 또 개인의 성향적인 부분,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타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죠.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 믿고 오직 단타 매매만 한다면은 얼마 안 걸려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 나는 이 단타 매매는 잘 안 맞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면은 계속 그 방법을 가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했는데도 안 되고, 했는데도 안 되고, 했는데도 안 되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면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저도 지금도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뭐 정확히 몇 프로가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된다 아니지만은 손실을 많이 봤던 시기에는 단타 매매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그것이 점차 스윙 투자로 저는 많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스윙 투자와 단타 중장기 투자자 어떤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또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장이 되면은 그때는 스윙 투자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때는 단타 매매를 또 해야겠잖아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매매 형태를 달리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타가 낫다, 스윙이 낫다, 중장기가 낫다, 반대로 뭐 어떤 게 더 나쁘다.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과 자신의 매매 역량하고 그런 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것을 잘 조합해서 매매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타로 수익을 크게 내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수익권에 다가가면서 계좌가 조금씩 불어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죠. 남들 다 단타로 수익 냈다고 하니까는 나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도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먼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렇게 시장이 좋았던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손실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뭘로? 단타 매매로. 거래 회전율 높고 종목 교체율 높고 거래 비중 높고 하루 중 이건 다 단타 매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단타 매매라는 것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이러한 이론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더라 하더라도 감각적인 부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못해서 그렇지 그분들도 그것을 말로 표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위험을 보고 그렇죠. 호가창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다르게 해석하고 체결되는 물량과 체결되는 속도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말로 영상으로 다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단타 매매로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냈지만 손실을 계속 난다면은 한 번쯤 야 단타가 아니라 뭐 스윙이던 또는 중장기 투자 방법이던 다른 방법을 선정함으로써 단타 매매 비중을 낮추고 다른 매매 형태를 높이는 그런 전환점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스스로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단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성공한 사람들 영상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냉정하게 한번 이 기간 동안 이만큼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은 스윙이든 중장기든 투자 형태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식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매 형태를 내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 기사와 함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